제가 처음에 이 일을 시작했을 때 충격적이었던 게 뭐냐면 32개 직업 중에서 설계사라는 직업이 31이라고 하더라고요. 신뢰도. 이제 약 6년 동안 지금 받기 힘든 보험금을 제가 보니까 한 32억 정도 받아주셨다고 하는데 이게 사실 가능해요? 손해사정사 분들하고 이제 협업을 해서 받아들인 거를 말씀드리는 건데요. 네네. 근데 이제 1년에 한 5, 6억 정도잖아요. 결국 30억 정도 되니까. 그렇죠. 1년에 5억? 허리가 골절되셨다든지, 네. 아니면 뭐 무릎 인대가 끊어졌다든지, 혹은 뭐 뇌졸중에 걸렸는데 네. 가볍게 왔다 가서 못 네. 받았다든지, 뭐 굉장히 다양한 케이스들이 있기는 한데 그런 경우에 몰라서 못 받으신 분들도 있고, 혹은 이제 그 청구를 했는데 네. 보험사에서 지급 거절을 받은 경우도 있고, 뭐 다양한 케이스가 있을 거 아니에요. 네네. 이제 그런 것들을 대개 소비자분들은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냥 뭐 안 받고 말지 이렇게. 그렇죠. 저도 이제 귀찮으니까 이게. 그 다음에 설계사분들이 그거를 열심히 받아주겠다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별로 없어요. 아, 맞아요. 그런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제가 이 일을 시작하면서 남들보다 조금 잘했다라고 생각되는 부분은 뭐냐면, 네. 일단 뭔가를 배우면은 실전에 적용해 보려고 굉장히 노력을 했어요. 아, 실전이요? 네. 그러니까 뭐 보상에 대해서 공부를 했다면 그거를 실제 상담에 꼭 써보려고 했고, 처음에 시작했을 때는 굉장히 모르는 상태에서 시작을 하잖아요. 네네. 근데 일단은 해보겠다고 해서 그때부터 이제 막 여기저기 연락도 해보고 이거 되는 거냐 물어도 보고, 그러면서 이제 경험이 쌓이고 지식이 쌓이는 건데, 그 과정을 통해서 이제 손해사정사분들을 알게 됐고, 네. 또 어디에 어떤 손해사정사가 어느 분야에 잘한다 그러면은 무조건 전화를 했어요. 이따 뒤에서 제가 여쭤보겠지만 보험 경력이 사실 그렇게 오래되시지는 지금 않았는데 그럼 결국 청구를 굉장히 대신 많이 해주셨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청구를 보통 한 달에 몇 건 정도나 해주세요? 하루에 네. 보통 10건에서 10건이요? 네, 많으면은 20건 정도 되니까. 그러면 보통으로 잡았을 때 15건이라고 치면은 20영업을 치면은 300건 그 정도의 정도 되죠. 아주 작은 거부터. 그게 가능한가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사실 비서도 고용하고 이제 빨리 청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네. 어플을 이용하는 경우도 많고. 그러면 결국 제가 봤을 때는 한 달에 평균 거의 200건에서 300건 보험금 청구를 해주시고, 제가 지금 2040 보험 저희 이사부에 처음으로 게스트에 이게 그 제가 초청을 드린 거는 굉장히 정도 영업을 해주시는 분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 이 영상을 시청하는 설계사 분들이시건 아니면 고객분들한테 진짜 도움이 된다고 저는 생각이 돼서 이제 제가 요청을 드렸는데, 그러면 청구를 아직까지도 직접 하시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렇죠? 네. 그럼 한 그 정도 되셨으면 이제 청구는 사실 저는 좀 덜 해도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데, 왜 그렇게까지 직접 그렇게 고객들의 보험금 청구를 직접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우선 보험금 청구 자체가 굉장히 나 스스로에게 도움이 된다고 우선 생각해요. 왜냐면 다양한 케이스를 내가 습득할 수 있고, 네. 또 한 가지는 뭐냐면 다양한 분들의 다양한 그 병원 서류를 보면서 그 병원 서류를 이해하는 과정도 저는 개인적으로 재미있었어요. 두 번째는 이제 사실 이게 더 중요한 이유가 될 것 같은데, 일단 고객들이 나에게 매달리게 하자. 아, 매달리게 하자. 왜냐면 나 없이는 보험 청구를 못하겠다라는 생각을 들게 하자라는 부분인데, 그 왜 그러냐면 그 사실 설계사와 고객이 네. 보험을 판매하고 나서 거의 접점이 없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맞아요. 네. 그래서 이제 뭐 명절 때 선물을 하네 뭐 이렇게 판매 전략을 가져가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으신데, 네네. 또 특히나 이제 주기적으로 고객을 찾아가서 새로운 상품 나왔으니까 사달라. 근데 저는 그런 그 전략이 좋지 않다고 생각해요. 약간 과거의 전략이라고 생각하시는 네, 거죠. 아. 성격상 그게 좀 잘 안 되는 성격이라서 뭘 해달라고 부탁하는 걸 잘 못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접점을 만들자라는 것이 첫 번째 이유이기도 했고, 또 하나는 네. 그걸 통해서 다른 분들의 소개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아. 그러니까 우선은 이 설계사를 신뢰해야 되는데 네네. 그 신뢰를 어떻게 심어줄까 하는 게 고민이었거든요. 제가 처음에 이 일을 시작했을 때 충격적이었던 게 뭐냐면,
32개 직업 중에서 설계사라는 직업이 31이라고 하더라고요, 신뢰도가. 아, 신뢰도가. 아, 그렇죠. 우리 지금 현실이잖아요, 이게. 32위가 국회의원이래요. 와.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정치인들이 거짓말 많이 한다고 하는데 그 바로 다음 단계라는 게 충격적이면서도 슬펐어요. 아, 내가 종사하는 일이 겨우 이 정도 신뢰를 갖고 있는 일이구나. 근데 반대로 뒤집어 생각해 보면 그러니까 해볼 만하다고 생각했어요. 왜냐면 내가 조금만 정직하고 신뢰 있게 행동을 하면 네. 주변에 있는 설계사분들을 다 제치고 나를 핵심 관리자로 두겠구나. 예, 그래서 이제 찾아봤던 게 그런 보험금 청구를 내가 성심성의껏 해주는 게 가장 먼저 했다라고 생각한 거죠. 와, 근데 왜냐면 저는 똑같은 거 갖고 저는 좀 약간 반대로 생각했거든요. 저도 뭐 관리자를 했지만 만약에 뭐 관리자가 되거나 뭐 직책이 올라갈수록 이거 내가 안 해줘도 되는데 라고 이제 저는 예전에 놨던 거를 지금 박 대표님께서는 그거를 완전히 생각의 전환으로 이제 기회로 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진짜 저도 지금 보니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보통 한 달에 영어 건수가 지금 평균 한 7, 80건 정도 하시잖아요. 사실 이것도 되게 저는 대단한 것 같거든요. 그러면 한 달에 이렇게 뭐 7, 80건, 뭐 많게는 100건 이상까지 하실 수 있는 계기가 지금 박 대표님이 보시기에는 이 보험금 청구에서 시작된 건가요? 우선은 이제 우리가 보험을 가입할 때 가장 먼저 생각해야 되는 건 보장성 보험은 사실 전부 다 비용이거든요. 그 비용이기 때문에 그 비용을 고객들 입장에서는 최소한으로 줄이면서 효율을 최대로 높이는 게 가장 고객들이 원하는 방향이잖아요. 네. 그런데 비용을 최소로 줄인다라고 하는 부분이 사실은 여러 개의 보험사를 잘 조합하거나 이분의 병력에 따라서 어떤 보험은 유병자로 들고 어떤 보험은 표준체로 가입하면 보험료를 떨어뜨릴 수 있거나 네네. 또 같은 보장을 보장하는 그 보험 상품을 가장 저렴한 회사로 추천을 해드리는 게 보험료를 또 떨어뜨리는 길인데 사실 우리가 스스로 귀찮기도 하고 네. 그냥 한 회사로 다 몰아서 하면은 편하고 그쵸. 또 실적도 많이 나오는데 이런 생각으로 그동안 계속 보험 상품을 판매했던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일단 건수가 많은 이유 중에 하나는 다양한 회사를 조합하는 쪽으로 선택을 많이 합니다. 그게 재밌으세요? 제가 솔직하게 여쭤볼게요. 그게 재밌으세요? 막 그게 조합하는 게? 힘들죠. 네. 힘든데 내가 생각하는 구도대로 보험료가 딱 나왔을 때 약간 희열을 느끼고 그 희열. 그 다음에 그 특히 보상을 중심으로도 네. 조합을 하는데 특히 수술비는 어디가 가장 잘 주는지 또 진단비는 어디에다가 넣었을 때 크게 문제가 안 생길지 이런 데이터들도 지금 쌓여 있기 때문에 그래서 고객들을 설득할 때도 굉장히 편해요, 그런 부분이. 근데 그런 일련의 과정들이 전부 다 고객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과정이기도 해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다, 네. 당신을 위해서. 그러니까 그 전까지 당신은 다른 설계사한테 이런 거를 해본 적이 없잖아. 이런 얘기를 제가 그 과정 속에서 하고 있는 거죠. 그 말을 굳이 하진 않지만.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박 대표님의 세일즈 포인트가 될 수도 있겠네요. 네, 맞아요. 그래서 최근에 어린이 보험을 하나 가입하신 분이 계신데 네네. 병력이 아이가 되게 많았어요. 신장 쪽에도 문제가 있었고 또 그 발달 장애도 있었고 그랬는데 당연히 소리 띄고 소견서 첨부하자. 그래가지고 그렇게 했더니 통과가 된 거예요. 그때 이제 그 아이 어머니께서 굉장히 좋아하셨거든요. 그쵸. 예, 그러니까 왜냐면 그런 걸 이제 유병자 보험으로 뺐으면 적어도 1만 원은 더 비쌌을 것을 저렴한 가격으로 굉장히 좋은 보장을 넣어서 가입을 했다고 생각하시니까. 그쵸. 그렇게 된다면 이분이 나를 떠날 수 없을 것이다. 그렇게 해서 이제 신뢰를 만드시는 거예요. 네. 그러면 제가 봤을 때 이게 하시는 일이 뭐 청구도 그렇고 지금 각 회사별로 다 상품도 알아야 되고 스스로 공부해야 될 게 굉장히 이게 많잖아요. 보통 출퇴근 시간이 어떻게 되세요? 지금? 뭐 일단은 9시 전에 출근을 하는 건 너무 당연하다고 생각하고요. 뭐 일이 많을 때는 10시, 11시까지 앉아있는 경우도 굉장히 많았어요. 근데 이제 사실 이 보험 설계사들의 잘못된 습성 중에 하나가 네. 출퇴근 똑바로 하지 않고 널널하게 일해도 돈을 많이 벌 수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지는 설계사분들이 아직도 많다고 생각해요, 저는. 근데 그게 네. 저도 이제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그렇게 사실 마케팅을 하는
회사들도 보험사에- 많잖아요, 이게. 네. 네. 사실 이 모든 잘못된 관행을 보험사들이 만든 것도 맞아요. 그리고 이제 항상 보험 상품을 그 설계사들한테 세일즈할 때도 수당을 중심으로 얘기하거든요. 그쵸. 예, 그런 잘못된 관행들이 분명히 있는데 문제는 설계사분들이 정말 공무원처럼 일하면 누구보다도 뛰어난 능력을 가진 그리고 신뢰를 가진 전문가가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네네. 근데 그게 큰 노력이 필요한 게 아닌데 그거조차도 하지 않는 분들이 굉장히 많다는 게 지금 안타까운 현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쵸. 그럼 제가 좀 박 대표님의 이력을 지금 보다 보니까 또 좀 특수하신 게 뭐 특수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학교가 지금 고려대 출신이시잖아요. 네. 그럼 처음부터 이 보험 세일즈를 시작하신 거예요? 아니면 뭐 다른 일들을 하시다가 한 거예요? 일단 저도 이런저런 일을 계속 왔다 갔다 했는데 이제 방송 일도 했었고 처음엔 네. 그다음에 나중에 증권사에 들어가서 또 증권 방송도 했다가 이제 제주도 내려오기 전에는 커피숍을 했는데 네. 메르스가 3일 후에 와서 다 말아먹었어요. 그리고 이제 제주도 와서는 이제 갑자기 다른 지역에서 새로운 일을 해야 되니까 네. 그때는 또 초등학교 때부터 고등학생까지 과외를 했었어요. 과외까지. 네. 와. 그래서 굉장히 이런저런 일을 전전하다가 우연히 보험업계에 들어오게 된 거죠. 그러면 제가 뭐 생각하기에는 우리 왜 이런 편견 있잖아요. 그 분야에서 뭐 10,000시간의 법칙, 올해 10년 정도 일해야지 뭐 전문가가 된다. 물론 그 말도 저도 맞다고 보는데 저는 박 대표님을 간접적으로 이렇게 뵈면서 와, 이게 꼭 시간하고 이 뭐 퀄리티하고 비례하는 건 아니구나라는 걸 저는 항상 느끼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6년 만에, 6년도 안 된 시간 안에 이 많은 정보와 지식들을 다 학습하셔갖고 그것들을 다 실질적으로 지금 그 나눠주고 계신 거잖아요. 혹시 이 영상을 보시는 보험업을 처음 하시는 분들한테는 저는 굉장히 이게 중요한 메시지라고 생각되는데 혹시 지금 설계사분들이 꼭 해야 되는 한 뭐 3가지 정도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은 이제 보험 설계사분들에게 혹은 보험사에게 고객들이 원하는 사항이 뭔지라는 통계를 내보면 가장 첫 번째는 상품에 대한 정확한 설명이라고 얘기하고요. 두 번째는 보상 절차나 보상 청구의 편의성. 그리고 세 번째는 보험금이 제대로 지급될 거라는 어떤 신뢰. 이 세 가지를 보통은 얘기를 하세요. 결국 이제 줄이자면 전문성과 신뢰도. 내가 판매하는 보험의 약관 정도는 읽어봐야 돼요. 근데 사실 그거를 읽어보는 사람이 별로 없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지금도요. 네네. 물론 최근에는 약관을 공부하는 그런 스타디 모임을 하시는 분들도 꽤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네. 이제 그 정도의 전문성을 갖겠다라는 것보다는 네. 어차피 돈 벌려고 하는 일 아니야? 이런 아니란 생각에 빠져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다. 자신이 하는 일의 가치는 결국 자기 자신이 올리는 건데 자기가 하는 일의 가치를 떨어뜨리는 설계사분들이 많다는 게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선은 첫 번째는 자기가 파는 상품이라도 정확하게 약관을 알고 있어야 된다. 두 번째는 당연히 이거는 보험금을 받기 위해서 보험을 드는 거잖아요. 지급되는 어떤 보상의 기준이라든지 그런 다양한 경험들을 계속 쌓으셔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뭐 보험금이나 보상에 관한 책들 많이 나와 있어요, 사실 시중에. 그리고 유튜브도 많고 블로그도 찾아보시면 상당한 수준의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보험금 받기 힘든 부분을 받아주는 전문가들도 많아요. 그러니까 밤에 웃기는 유튜브 보면 그런 시간에 그런 것들을 리서치해보고 하는 시간들을 하루에 3-4시간만 가지면 1만 시간의 법칙이라는 게 그런 거잖아요. 매일매일이 쌓이다 보면 그것이 1만 시간이 되는 거고 그 시간의 위력이 나를 더 가치 있는 보험 전문가로 키워주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생각하시고 공부하시면은 분명히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다 생각합니다. 그럼 나중에 만약에 저희가 이제 처음 이제 출연하셨으니까 나중에 이제 저희가 소비자분들을 위해서도 또 진짜 2040년 정도까지 보험 세일즈를 하려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상품이나 약관 그리고 진짜 고객을 위한 그러한 것들이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럼 나중에 박 대표님이 언젠가 기회가 되면은 약관에 대한 뭐 내용이라든가
아니면 뭐 상품에 대한 내용들을 이렇게 전달할 수 있는 그러한 공간으로 제가 꼭 초대를 하겠습니다. 네. 커리어 보면 증권회사에서 증권 방송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럼 저도 잘 이게 약간 의아한데 자산 관리에 대한 포트폴리오 이제 이런 거에 대한 관심이나 이제 커리어가 있으면 보험 시장에서 세일즈를 하더라도 그쪽으로 이제 컨설팅 하는 경우가 많은데 지금 아예 반대의 포지션으로 세일즈 하시잖아요. 이거는 왜 그러신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제 연금 판매나 네네. 이런 것들을 더 집중할 줄 알았다. 네네.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맞아요. 네. 왜냐하면 과거에 증권회사에 있었던 경력이 있었기 때문에 변액연금 같은 경우에 네. 대개의 경우 이제 사업비가 빠지는 구조가 네. 되게 한 7년에서 10년 네네. 거의 8%에서 많으면 12, 15%까지 빠지거든요. 네네. 그렇게 되면은 연금을 가입한 이후에 특별하게 추가 납입을 하지 않으면 10년까지는 펀드 수익률이 굉장히 높지 않는 한 거의 원금 근처에서 움직이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 경우에 깨는 경우들이 많이 생기겠죠. 그쵸. 고객들은 해지하는 경우가 네. 많은데 고객들이 원하는 수익률이 나오기까지 참아야 되는 기간이 굉장히 길어요. 길다. 네. 그렇기 때문에 당장의 만족도를 가져올 수 있는 건 오히려 보장성 보험과 그것을 성실하게 청구해주고 보험금을 제대로 받아주는 쪽의 상품이 저는 훨씬 경쟁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연금 같은 경우에는 상품 구조를 지금 너무나 잘 아시니까 당장 보장성 보험은 적은 돈으로 가입해서 고객들이 필요할 때 즉각적으로 뭔가 조치라던가 그런 게 가능한데 저축성 상품들은 약간 그러한 관점에서 약간 우선순위가 이제 뒤로 밀렸다는 거죠. 네네. 지금 이제 제주도 분이 아니신데 지금 제주도에서 거의 사실 제가 박 대표님 성함만 말씀하면 다 대부분 많이 아세요. 방송에 워낙 많이 나오셔서. 근데 제주도에서도 사실 저는 영업하기가 굉장히 저는 힘들다고 알고 있거든요. 맞아요. 제주도에서 어떻게 영업을 하시고 그리고 앞으로 어떠한 도움을 제주도에서 좀 더 드릴 수 있는지 그 부분 한번 말씀해 주세요. 제가 제주도에서 처음 영업했을 때 가장 힘들었던 점은 이제 고객분한테 전화를 드리면 이제 일단 제가 서울 말을 쓰니까 육지분이세요, 제주분이세요? 아 맞아요. 그래서 육지인데요 그러면은 육지 것들은 믿을 수 없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그 다음에 전화를 할 때는 또 육지분이세요, 제주분이세요 이렇게 물어서 네. 제주 사람입니다 그러면 제주 것들 어떻게 해요? 그리고 나중에는 이제 제가 묻게 돼요. 제가 육지분이면 좋겠어요, 제주분이면 좋겠어요 묻게 되더라고요. 그거는 이제 사실은 지역사회는 거의 비슷할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네네. 아무래도 그 같이 어울려서 쌓아 올린 시간 이런 것들이 지역사회 분들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거기서 신뢰가 싹 트는 거고. 네네. 그러니까 제주도에 와서 사실 그렇게 열심히 보험금 청구를 했던 이유 중에 하나도 그분들과의 끊임없는 접점이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했던 거고 그런 것들이 없게 되면은 지역사회에서는 사실은 적응하기 좀 힘들거든요. 그쵸. 네, 그래서 이 끊임없는 접점을 쌓는 방법으로서의 보험금 청구가 저의 이제 주된 영업 전략이 된 것도 어떻게 보면은 타인들끼리 부비고 사는 서울이 아니라 네네. 지역사회인 제주에도 맞는 전략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저희가 지금 이사보라는 지금 채널을 기획해서 지금 이제 플랫폼을 지금 운영하려고 하는데 결국 지금 다 말씀하신 게 한 가지로 귀결되거든요. 고객이거든요. 고객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내가 보험 설계사이기 때문에 고객의 문제를 해결하는 거는 보험금 청구가 최고인 것 같다. 그러려면 많은 거를 알아야 된다. 그래서 이 영상을 저는 많은 보험인들을 좀 보고 조금 우리 박 대표님을 따라서 많이 하셔서 그것들을 고객분한테 좀 많이 나눠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모든 분들한테 마지막으로 한마디를 해주세요. 일단 그 방금 고객이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고객을 사랑한다는 말을 설계사만큼 많이 하는 분들이 없을 것 같아요. 다 사랑한다고 해요. 근데 항상 사람은 말보다는 그 사람의 행동을 보고 그 사람의 진심을 알게 되는 건데 정말 고객을 사랑한다면 나는 그럼 지금부터 무엇을 해야 될까? 그거를 먼저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정말 고객이 스스로 사랑을 받는다고 느끼게끔 내가 행동했는가? 그게 제일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그냥 감사합니다.